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토샵 후보정에 가장 중요한 게 톤 보정인데요. 톤 보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브라는 거거든요. 그 레벨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레벨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레벨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커브를 쓰신다면은 좀 복잡하고 손에 이게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조정에 레벨이 있죠? 레벨 밑에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곡선. 이게 원래 포토샵이 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영어 버전이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한글 패치가 생기면서 한글 버전이 되고 최근 CC 이후로는 다 쉽게 한글이 깔리게 되었는데요. 요게 이전까지 다 이걸 커브라고 불렀어요. 커브.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레벨은 레벨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커브를 곡선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커브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곡선보다는 포토샵 커브 기능 뭐 이렇게 커브란 말로 검색하시면 많이 쉽게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선. 저는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진짜 어색하네요. 어쨌든 커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브가 곡선이에요. 컨트롤 M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컨트롤 L, 컨트롤 M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M 하면 이런 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히스토그램. 특이한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죠? 검정도 많고 회색도 많고 하얀 거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뭐 이게 이렇게 막 찢어져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커브의 기능을 보면은 특이한 게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무슨 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만약에 한번 만져보시면은 이게 커서라고 하죠. 커서가 잘 보시면은 아예 이 곡선 커브 창 바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툴박스에 스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없고 안에 들어가면은 화살표가 되죠. 그러면 이제 화살표에서는 뭐 이런 걸 누를 수 있겠죠. 이런 걸.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누를 수 있겠죠. 뭐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니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을 넘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띡 화살표가 중간에 잠깐 십자로 바뀌었다가 좀만 더 가면 더 작은 화살표가 됐죠. 이 화살표의 상태에서 커브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늘 이게 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활. 왜냐하면 이게 이 활촉 같은 게 더 가까이 가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되죠. 무슨 뭐랄까 관역 총 쏠 때 레이저 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때 클릭하면 딱 붙어요. 이렇게. 자, 다시 화살표가 됐죠? 화살표 상태에서는 안 먹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화살표 상태에서는 지금은 안 먹고 이 화살표가 더 가까이 가면은 이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십자관역처럼 되는데 클릭하면은 자석처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활 시위가 휘는 것처럼 이렇게 휘죠. 그러면서 사진이 밝기가 톤이 변합니다.
그래서 붙은 다음에 이 상태로 조정을 하면은 움직여요. 자, 지난번 PPT에서 봤던 그 하늘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네요. 그죠? 너무 심하게 하니까는. 그 포토샵이 아주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만능이 아닌 것이 이렇게 보정을 과하게 하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로우 파일을 쓰면 화질이 덜 깨지는 거예요. 덜 깨지는 거지 안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정은 조금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는 걸 잘 찍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밝아지고 어두워지네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왼쪽을 계속 클릭한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어둡게 한다고 치고 손가락을 떼면은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커브의 그 장점은 레벨과 달리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레벨과 다른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화살표를 내리잖아요. 이 활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내려오는데 그 어두운 부분이랑 흰 부분이랑 같이 끄집어 내리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노출을 조정할 때 밝기가 좀 변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레벨은 딱 중간 부분만 혹은 밝은 부분만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약간 3등분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커브는 이 서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물론 지금 결과는 이상하지만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모든 톤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하나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는 지금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보정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그 커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잘못했다. 이 톤을 어떡하죠? 잘 보세요. 이것을 잡고 바깥으로 왼손으로 클릭했거든요. 끝까지 나가면은 떼지 마세요. 띵띵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표현이 좀 그런데 끄집어내면은 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클릭해서 바깥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띵 그러면 이게 진짜 활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취소해도 되죠. 뭐 취소 단축키 뭐라고 했죠? 컨트롤 M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두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커브로 이 사진을 보정하려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야죠.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요? 뭐 완벽하네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린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처방을 이 포토샵 후보정으로 커브로 하는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이나 이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이거든요. 지난 그 강의에서 이 돌담이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존재감이 세지니까는 오히려 뭐랄까요, 전체 의도를 망치게 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돌담 위주로
좀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 뒤에 하늘은 별로 건들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커브에서 밝은 부분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밝은 부분 올리면은 어두운 부분 같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여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정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제가 제 사진이니까 뭐 제 맘이죠. 클릭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이 사진에서 제 생각에 돌담만 조금 돌담 부분 위주로 어둡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돌담의 밝기가 어디쯤 있을까요? 그걸 찾아야죠. 돌담의 밝기가 그냥 여기 그 하단에 이 하이라이트 그 미드 섀도우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이쯤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검정은 아니잖아요. 이쯤. 여기를 내리면 돌담이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JPG가 이게 그 조금만 내려도 보세요. 하늘이 줄이 가죠. 밴딩 같은 게 생기잖아요. 줄이나 밴딩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로우 파일이 없다면 많이 보정할 수 없는 사진이죠. 그죠? 지금 조금만 해도 보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진짜 조금 해야겠다. 그죠? 약간 이 정도? 그래도 보이네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약간 보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제가 그 비추하는 것은 뭐냐면 사진은 말이지 쨍 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는 이게 그 작가의 의도 같은 거죠. 작가의 의도. 돌은 더 어두워지고 뒤에 배경 하늘은 좀 더 밝아졌잖아요. 이게 좀 더 뭐랄까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졌죠. 그렇다면 커브의 모양이 항상 이렇게 S가 됩니다. 더 세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현재 톤을 콘트라스트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심하죠, 그죠? 띵 하얀 부분을 리셋했죠. 그랬더니 어두운 부분 위주로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돌이 많이 죽었다, 그죠? 돌담이. 사진도 분위기가 좋네요. 그 촬영 수업할 때 자주 제가 하는 얘기인데 노출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노출이거든요. 그 노출을 다시 도와주는 게 바로 후보정이잖아요. 그 후보정에서도 지금 만지는 커브, 지난 시간에 레벨 같은 게 그런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보세요. 처음에 이거였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진 여기는 저는 더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올리는 게 더 이 사진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줄 간 거 빼고 더 보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줄이 간 거는 포토샵으로 하나 지우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사진은 이 정도면 보정이 된 것 같고요. 자, 저장은 안 하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커브로. 이 사진도 쉽게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레벨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도 레벨에서 중간을 내리면 쉽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진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사진은 찍을 때 잘못 찍은 거란 거 아시겠죠? 확실히 이런 잘못 찍은 겁니다. 왜냐? 어두운 것을 노출 보정해서 어둡게 찍으면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그늘이 져서 어두운 상황에 있는 이 물을 적정 노출로 찍은 것 같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꼭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으로 찍고 포토샵에서 해야지, 뭐 로우 파일도 있으니까 로우 파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촬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5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후보정할 때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사진에 포함돼 가지고 보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보정이 잘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이라이트가 잘 보정이 안 되거든요. 포토샵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약일 수는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찍을 때 구를 찍어야 한다는 말이 그 뜻이죠. 자, 커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M 하면 뜨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커브 화면이 요거랑 겹치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지금 그랬을 때 이걸 떼고 싶다 그러면은 취소하고 다시 이걸 탭이라고 하는데, 탭이 천장 메뉴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왼쪽 마우스로 잡고 밑으로 당기면, 손을 떼면은 띵 이렇게 됩니다. 천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떼면은 이 창이 사이즈에 맞게 딱 줄어들어요. 되게 편리한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많이 생기죠. 여기서 컨트롤 M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사진에 보면 딱 문제가 나온다고 그죠? 검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진은 일단 검정만 줘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검정만 어떻게 주냐? 검정만 이렇게 내리나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검정 위주로 어두워지는데 완전 블랙이 확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검정이 없다는 히스토그램의 상태를 확인했으니 검정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자, 커서가 이 관역 화살표 말고 끝까지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아무튼 이렇게 됐죠. 십자군 화살표 같이 생긴 거. 클릭을 하면은 바뀌어요. 그러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완전 물 빠졌다 그죠? 이렇게 가면 희한한 색감이 된다 그죠? 이런 거는 본인 사진 누가 아무도 안 말리고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보시면 되죠 뭐. 이렇게 저는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에는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거나 혹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저건 간단하게 했군. 책상에 앉아가지고 포토샵으로 끼적끼적 했구나, 뭐 이런 평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찍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멀리 갔네요. 요렇게 가면 검정만 생기는 거죠. 요 효과는 요거랑 비슷해요. 레벨에서 검정이 없잖아요. 검정만 띡 올리는 거죠. 요거랑 비슷해요. 자, 다시 이 사진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진단을 내리냐, 완전 블랙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은 안 들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잖아요. 물의 윗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쪽은 별 문제가 없고, 가운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랫부분이 톤이 밝기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고 이쪽부터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같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죠. 제 생각이 이렇게 되면
뭐 끝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하얀 부분이 왜 하얗지? 물인데 하늘이 반사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원래 물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고 반사가 된 부분은 이렇게 그 하늘이 비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하늘이 그러네, 내가 내려봐야지 하면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되고 검정만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시면은 아시겠어요? 많이 다르죠, 톤이. 이 그 레벨은 레벨이 아니죠. 커브는 굉장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손에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걸 다 바깥으로 이렇게 띵, 띵, 띵 하면 이렇게 되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얀 부분만 내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하얀 부분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검은 부분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안부는 완전 안부는 없고 명부는 하얗지가 않고 내려가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낮아지겠죠.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부가 더 없어지면은 더 이렇게 뿌연 사진이 되겠죠. 이 레벨이 아니라 커브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포토샵에 제 생각에 좀 과장하면 반 정도 하는 것이 아닌가. 후보정이,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포토샵 후보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진에서는 이 정도 하면 더 할 게 여기서는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얀 부분 좀 내리고 싶다.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땡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레벨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동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이 말씀드렸듯이 그 포토샵에 그 수십 년의 노하우가 여기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정이 생기겠죠. 적당한 콘트라스트가 될 거예요. 이게 포토샵이 내놓은 답이죠. 그 나중에 미래엔 AI가 사진 찍고 보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좋네요. 그쵸? 야, 제가 아까 한 것보다 어두운 건 어두워지고 밝은 게 더 밝아지진 않았다, 그죠? 하나, 둘, 중간 내리고 어두운 거 더 내렸네. 그리고 중간보다 밝은 거 약간 내렸네요, 그죠? 세 군데를 이 포토샵 AI가 만들었어요. 아유, 뭐 포토샵 그냥 자동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농담이고 이렇게 포토샵 자동으로 보정한 결과에서 본인이 조금씩 수정해도 되죠.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수정해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 그 포토샵의 결과와 거기다가 본인의 의도를 조금 더 보탠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콘트라스트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간단한 거는 사용자 정의라고 있죠. 위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몇 개 뭐랄까요, 보정 샘플 같은 게 있어요. 음화는 반전이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건 이제 네거티브 필름 을 이제 다시 반전시키는 거거든요. 양화로 포지티브로 반전시키는 거고, 이런 거죠. 더 어둡게 하면 내려가죠. 커브가 더 밝게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중간 대비란 말은 그러니까 중간 아랫부분만, 어두운 부분만 내렸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강한 대비는 이렇게 S자가 되죠. 이렇게 그 명부가 올라가고 안부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샘플도 저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포토샵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